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쓰이는 라이트닝 포트를 자석식 맥세이프 충전 포트로 대체하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애플 특허 전문 매체인 파텐틀리 애플은 애플이 새로운 맥세이프 충전 포트 특허를 출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허에서 새로운 충전 포트는 맥세이프 방식처럼 자석 부착식으로 설계돼 간편하게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특히 단자 연결 부위를 원통형으로 둥글게 처리해 케이블 연결과 탈착을 간편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12년 아이폰 5 출시와 함께 등장했던 라이트닝 포트는 연결 부위가 작고 상하 대칭형 설계로 사용이 간편하며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호환성이 떨어지며 데이터 전송 속도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USB-C 포트나 무선 충전 방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배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배달앱들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원거리 배달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 정책을 새롭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 배달 수수료 범위를 2,500원부터 16,000원으로 설정하고 거리에 따른 할증을 최대 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주문량, 날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달 파트너가 주문 수락 후 취소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51%가 먼 거리로 인한 배달 취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구역을 세분화하고 구역별로 비용 체계를 다양화해 원거리 배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수료 정책을 설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은 코로나19로 운영을 잠시 중단했던 번쩍 배달 서비스를 지난해 중순부터 재가동했습니다. 번쩍 배달은 주문 후 45분 내에 음식 배달을 완료하는 서비스로 서울과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과거 데이터, 이용자 위치별 가맹점과 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달 예상 시간이 짧은 가게를 모아 보여줍니다. 배달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지입 계약 라이더인 배민 라이더스가 맡습니다. 카카오 콘텐츠 관계사들인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연매출 1조 원을 바라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통합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등의 원천 스토리 IP부터 음악, 영상, 디지털, 공연 등 콘텐츠 기획 제작은 물론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까지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와 전 장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밸류 체인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기존과 다른 참신하고 실험적인 시도로 새로운 IP와 컨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사업 구조를 정교화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이끌며 전에 없던 새롭고 즐거운 컨텐츠 경험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기 택시 확대에 속도를 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가맹택시 카카오티 블루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택시 또는 대차를 희망하는 기존 이용자를 상대로 전기택시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우선 50대를 선정해 대당 200만원씩 차량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카카오티 블루 가맹택시 16,000여 대 중 전기차는 180여 대로 비중은 약 1% 남짓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초기 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유지 비용은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km를 달릴 때 LPG는 12,750원이 들지만 전기차는 급속 충전 9,650원, 가정용 충전 요금은 6,840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개인 택시는 서울 기준 이틀 운행 후 하루 쉬어야 하는 3부제를 적용받지만 전기 택시는 올해부터 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전기차 구매를 넘어 효율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충전 정비 등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오토바이 제조사인 혼다와 야마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KTM, 이탈리아의 베스파 등 4개사가 전기바이크 배터리 표준 규격을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4개사는 교체 가능한 배터리 표준 규격 수립과 배터리 운영 시스템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혼다, 야마하, KTM, 베스파 4개사가 만든 전기 바이크에 모두 쓸 수 있는 교체형 표준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목표죠. 현재 대만에서 서비스 중인 전기 바이크 공유 서비스 고고로의 교체형 배터리 솔루션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팩 교체는 몇십 초 만에 간단히 완료할 수 있으며 전기차와 달리 배터리 충전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혼다는 지난 2018년 CES 행사를 통해 교체용 배터리팩 솔루션 시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실용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교체형 배터리팩 솔루션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혼다 측의 설명입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에 디지털 위안화가 의제로 올랐다고 현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미 광동성 홍콩 심천 지역위원회 의제로 디지털 위안화가 올라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개발 사업 진행과 시범 사업 확대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양회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향방에 대한 논의가 정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양회에서 디지털 위안화 필요성이 강조될 수는 있어도 이를 조기 채택하거나 정식 발행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접근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펑 인민대학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가 기존 중국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위안화보다는 엔투그룹 같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최근 워 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20분 만에 도합 5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대체불가 토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대체불가 토큰은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화폐나 투자 자산으로 쓰는 대신 특정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합니다. 예술가의 서명과 함께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고 복제 불가능한 원작임을 인증하죠. 특정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품,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키우는 추세입니다. 경기 매체 CNBC 방송은 대체 불가 토큰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수집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미술품에서 스포츠 카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디지털 수집품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